네, 안녕하세요. 유니온이 TV 대구 청년 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 그리고 도요철 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상황 보고 오실까요? 오셨어요? 야, 넌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보는 손이 기분 안 좋겠다. 직원이 예뻐야 손님 옷을 사고 싶지. 그래도 나연씨 몸매가 예뻐서 오핏은 잘 봤네. 직원 참 잘 뽑았어. 네,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 네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장면 중에 하나였죠. 네. 우리가 근데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한 필요성이라는 애매한 판단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아닌가요? 물어볼 필요가 생겨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명확한 직장 내 성희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위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 법 규정을 먼저 보시면은 남녀고용평등법 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3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은 1차 적발에 300만 원, 반복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신고 절차라든지 노동청의 진정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한테 징계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만으로는 신고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과태료 300만 원 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플러스 형법상의 성범죄는 별도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하고 형법상의 성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에 그럼 형법상의 성범죄는 어디 신고해야 되나요? 경찰. 그죠? 네.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시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성희롱 피해자들은 항상 무조건 거의 네.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소송을 하실 수가 있다.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는 거죠. 형사, 민사, 행정상의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게 지금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 보시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돼서 다른 근로자한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이나 언동, 그 밖에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말한다 라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성적인 언동만 있으면은 대부분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적인 언동이란 게 주로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외모 평가? 그렇죠? 네. 뭐 평가하는 것도 물론이고
터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외설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약간 은근하게 조금 감시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다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주제가, 젠더 감수성 그런 것들이 되게 네.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세대 갈등 같은 것도 같이 엮여 있기는 하는데, 이전 세대들은 그런 거에 좀 더 반대했다라고 본다면은 요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직장 안에서는 여러 세대들이 많이 네. 동시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걸 직장내 괴롭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희롱 자체는 판단하기가 쉽다.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단지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증거를 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말도 돌았지만, 네. 그건 이제 사실상 그렇지 않고, 네. 최소한 이제 그런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 진술 정도는 나와야 돼요. 타인의 진술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CCTV 그런 거 아니면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사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런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네. 여러 피해자가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한 사람이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피해자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특히 타지에서 와가지고 직장 안에서 혼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 챙겨주는 척하면서 뭔가 자기한테 따르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한다든지 해서 좀 가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든지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녹취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막 녹취하고 다닌다는 게 24시간 녹취록을 켜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 부적응이고 조금 이제 낌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반드시 녹취를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한다는 것이고, 녹취는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만 하셔야 된다는 것도 네. 알고 계시죠? 절대 도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직장의 괴롭힘의 피해자가 뭐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남성도 될 수가 있고 성별에 관계없이 네.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대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 053-428-5579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 영상 마무리해보는 걸로 할까요? 네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